안녕하세요. PP 채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형들의 질투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이 거기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리는 당시에 왕 다음 가는 아주 높은 권력의 자리였어요. 그렇기에 이는요,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본토인이 아닌 종이었던 이방인이 그 나라의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간의, 인종 간의 장벽은 매우 높아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민족, 나와 다른 인종과 언어에 대해 배타적입니다. 그들을 거부감 없이, 차별 없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는 거고, 또 나라와 민족 간의 차별이 있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핏줄이기에 거기서 생기는 낯섦으로 인한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영향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나와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면 배타적으로 대하고 또 차별 대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땅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 요셉이 가깝긴 하지만 다른 대륙인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에, 거기다 훨씬 더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옆 나라에서 온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에게 권력의 자리를요, 잘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살펴봐도 몇 번 있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일입니다. 이방인이 침략을 해서 또는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고 권력을 빼앗아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는 것은 여러 번 있는, 자주 있는, 비교적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그게 아닌 요셉과 같이 요셉과 같은 방법으로 이방인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건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차별을 이겨내고 정착하여 살아가기조차 쉽지 않은데, 심지어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의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이방인이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됐단 말이죠. 이방인으로서요, 그렇게 힘든 최고 권력의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자들이 요셉과 같은 가나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힉소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간단히 얘기하면요, 외국 땅의 왕자들, 이방인 통치자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힉소스가 이집트에 살고 있던 본래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 땅의 왕자들 또는 뭐 이방인 통치자들, 이런 이름이 붙었겠죠. 이 힉소스는 본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계속적으로 닥친 기근을 못 이겨 살기 위해 좋은 땅을 찾아 점점 아래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못 이겨서 이집트에 내려간 일이 있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가나안 땅에 든 기근으로 인해 요셉을 따라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있었던 가나안 지역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총 강수량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하루 동안 큰 폭우가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 양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에 총 내렸던 비의 양이.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기후를 크게 가나안 땅의 기후를 크게 비가 오는 시기인 우기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우기 때 비가 적절히 내리지 않으면 동물과 식물이 자라나는 데 지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러한 연유로 기근으로 인해 살기 좋은 땅을 찾아 이동하던 힉소스족이 이집트 나일강 하류에 있는 물과 양분이 풍부하여 비옥한 곳인 삼각주 지역으로까지 오게 되고, 이 땅을 보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약 150년에서 200년 동안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시기에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 요셉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같은 민족으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으로 보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을 다른 민족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힉소스와 같이 셈지역 계열의 혈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김새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또 모국인 원래 살았던 그 고향 지역이 같았어요. 힉소스도 원래 가나안에서 살았으니까요. 또 언어도 어느 정도 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에게 아마도 낯설음을 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같은 민족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자기들의 모국인,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가나안 지역에서 왔기에 배타감이나 거부감 또는 차별이 덜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이집트의 정책이 이방인에게 관대했기 때문이에요. 힉소스는 자기들도 이방인으로서 이집트에 들어와 정복하여 지배했기에 다른 이방인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집트를 정복한 힉소스 왕조는 본래 원주민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했지만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이방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힉소스가 이집트를 정복을 할 때 주변 이방인들이 정복하는 걸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힉소스는 자기들을 도왔던 이방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이집트가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거부감 없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던 힉소스와 같은 가나안 지역 사람이었고, 더불어 이 힉소스의 정책이 이방인들에게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타국에서 왕 다음 가는 자리인 총리라는 아주 높은 권력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당시 이집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그리고 요셉의 꿈 해몽을 듣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뿐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까지도 주관하시고 이용하셔서 요셉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